혹시 걱정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자가 혹시 머리가 길고 풍성해야지 좀 보기에도 좋고 그런데 혹시 다이어트나 그런 것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고 해서 약간 좀 걱정이세요? 지금은 이제 아직 젊고 숱이 많아서 그렇게 걱정한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게 돼서 탈모가 오게 된다면은 약간 사회생활하기에도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좀 자존심에도 많이 좀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500만 명에서 현재 1000만 명으로 급속히 늘어난 질환 탈모. 인스턴트 음식, 직장 스트레스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요인이 탈모를 부추기고 있다는데. 정말 혈산이 계산이 틀리면 어떡... 이게 진짜 맞아요? 공부만 뭐하래? 그만해. 나가봐요. 20대에서 40대 젊은 세대가 탈모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최근 여성 환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탈모는 이제 중년 남성만의 고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었다. 외모의 70%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외관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헤어스타일. 점점 줄어드는 머리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대인 기피증 등 탈모인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데. 사회생활, 대인관계, 취업, 결혼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탈모. 송두리째 빠진 탈모인의 희망을 심는 법. TV 메디컬 약속에서 지금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메디컬 약속의 진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저희는 젊음의 거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한다는 날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탈모가 시작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애인에게 탈모가 생기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비율이 6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지만 탈모엔 예외인가 봅니다. 탈모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문제는 이 탈모의 위험에서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탈모는 성별과 연령 구분 없이 다양한 층에서 나타나고 그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에 직결되진 않지만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때론 심리적인 고민을 안기는 탈모. 오늘 특메디컬 약손에선 탈모의 고민을 뽑고 희망을 심어줄 주치 모십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탈모증. 그 해결책을 찾아줄 오늘의 주치의는 새로운 모발 이식술과 흉터 치료법의 연구 개발로 미국 인명정보기관 선정, 올해의 인물 4년 연속 수상자, 실력파 중의 실력파 의사, 피부과 전문의 민목기 원장이다. 그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주고 진료하는 의사도 그렇지만 간호사도 그렇고 정말 좀 더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탈모는 굉장히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같이 싸움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세세한 어떤 지금 환경에 있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아줘야 되고 같이 또 고민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국기 원장의 병원, 진료 시작 전 의료진들의 미팅이 진행 중이다. 매일 아침 10분씩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의 시간을 갖는 것. 우리가 더욱 많은 외국인들과 우리 교민들을 더욱더 친절하고 잘 진료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전신탈모증이라서 온몸에 털이 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밖으로 대외적으로 좀 나타나기도 힘들고 한데 저희에 따라서 우리가 의수 같이 그 가발도 이분들한테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보험 재정에서 100% 하기는 우리가 힘들지만 일부라도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환자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숫자가 매우 많지 않으면서 드러내기가 너무 부끄럽고 하다 보니까 다들 요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탈모 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 모발 이식 수술. 지금 62세 남성 환자의 모발 이식 수술이 진행 중이다.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사이에 대부분 머리카락이 빠지고요. 안에 있는 모낭이나 머리뿌리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모낭을 제추해 탈모가 된 부분에 심어주는 수술. 거부 반응이 없어 치료 효과가 좋은데 민복기 원장은 다양한 탈모 치료법을 많은 의사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저희가 아무리 많은 환자를 치료를 한다 그래도 그 숫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분야를 나눔으로 해서 많은 전문가들끼리 공유하면 결국 저 혼자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수백, 수천 명의 의사들이 치료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자기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학회에서도 나누고 많이 배워오는 의사들한테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어서 이 원장과 전국 100여 명의 피부과 전문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 원장은 탈모 예방과 치료법을 소개한 다양한 저서 제작과 최신 치료법과 관련된 논문 집필로 그 실력과 노하우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환자와 치료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의사. 민복기 원장이 탈모인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탈모에 대한 모든 것을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권하나 씨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를 권하나 씨가 굉장히 기다렸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머리숱이 좀 적어 보이지 않는데요. 이 드라이어 헤어 제품으로 힘을 좀 준 덕분이고요. 사실은 얼마 전부터 머리가 좀 살짝 빠지는 감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풍성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헤어 제품과 드라이의 힘이죠. 그래서 결과는 잠시 후에 강의가 끝나고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어떨지 참 궁금하고요. 이렇게 하나 씨처럼 요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이렇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죠. 피부과 전문의 민복기 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일단은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은 아주 좋으세요. 네, 웨이브가 살아계시는데, 선생님은 탈모에 관해서 걱정은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도 저희 집안에 네. 탈모가 많이 있습니다. 제 사촌에 육촌 동생들 탈모가 많은데 저도 뭐 제가 제 전공 분야니까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관리하고 바르는 것도 잘 바르고 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관리를 하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실 그렇죠. 텐데. 저 예방을 좀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남성형 탈모의 경우 우리가 흔히 뭐 대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가 좀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빠지기 시작한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남성형 탈모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까? 예. 그 남성형 탈모도 예방과 치료가 이제 가능하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전부터 이 탈모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복용하는 약제가 세계적으로 개발돼서 이제 탈모는 완전히 우리가 완치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지연을 시켜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크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사실 약이 개발되기 전부터 탈모가 심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기 모발을 이제 뒤쪽 머리카락에서 옮겨서 심는 방법이 사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발 자체가 많이 없으신 분들도 예. 모발 이식술을 이용해서 다시 회복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한다고 하면은 이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연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약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탈모를 정지시킨다기보다는 이제 쉽게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탈모가 1년 만에 이제 발생될 정도의 진행 속도를 예를 들어 3년이나 5년 정도로 이렇게 늦춘다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렇게 늦추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요즘은 점점 탈모 인구가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죠. 예. 그러면 이제 20대 중요한 시기에 입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결혼 문제가 있는데, 그때 탈모가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시기 동안을 좀 예방하고 지연시켜서 나중에 어느 정도 직장에서 또 위치가 되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가지고, 그리고 탈모가 좀 진행이 돼도, 그때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까지 좀 지연을 시켜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렇다면 초기에는 그 약, 바르는 약, 먹는 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기에는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초기 치료가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조기 위암을 예방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죠? 똑같습니다. 이 모든 질환들은 이제 초기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탈모 역시도 초기에 진단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들 적절히 사용하면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남성분들이 드시는 예. 전립선 약을 예, 예. 먹으면 예. 머리가 더 많이 난다, 수치 예. 많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모든 약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항생제도 미생물에서 어떤 연구에서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우리가 탈모증 치료제도 처음은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제에서 그 약을 쓰다 보니까 이제 모발 자체 회복이 되더라. 그러나 그 용량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용량을 최소한으로 썼을 때 모발에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바르는 약제 중에서 그 미녹시딜 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녹시딜 제제는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복용하는 약이었습니다. 그 약을 쓰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고혈압이 없는 분들한테 우리가 고혈압 약을 계속 드시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용제로 다른 데 영향을 안 주지만 이 모발 자체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 바르는 약제로 만든 게 이제 미녹시딜 제제입니다. 예. 성분이 같긴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때 분명히 다르다는 예, 다르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다릅니다. 거죠. 예. 근데 모발 이식을 한 경우에요. 이식한 모발은 어떻게 쉽게 빠지는 편인가요? 정말 빠지면 더 속이 상할 것 같거든요. 아깝죠. 예, 네. 아깝고. 선택하시면 안 되죠.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빠지게 되면 이건 큰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모발 이식을 하면 우리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식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머리카락만 이식하는 게 아니고 그 머리카락을 만드는 털집이라 그래서 이 모낭 뿌리를 이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콩팥에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신장 이식을 해서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한 털집, 만들어낸 집을 하나하나 옮겨 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1000개를 심는다, 5000개를 심는다,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들어가서 그 털집을 만들기 때문에 다시 머리카락이 나고요. 머리카락의 생장 주기에 따라서 그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실제 머리카락을 다 심어서 나고 있는데 누가 머리카락 지나면 확 잡아 당겨서 다 빠져버린다. 네.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약 3개월 지나면 다시 털집에서 머리 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다시 머리카락이 납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여성계 여러분이 술렁하시거든요. 술렁만 해도 끔찍하죠. 어렵게 씹었는데 그걸 이해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만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저는 증조부, 고조부까지 대머리였다. 예. 그러면 나도 남성의 탈모가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예. 실제 굉장히 높죠. 저희들이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유전의 법칙이라는 걸 배울 때 이제 윗대에 모든 분들이 다 탈모를 가지고 있고 엄마도 탈모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런 자녀들이 만약에 내 자녀면 모두 다가 탈모가 꼭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게 또 하나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대를 거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뿐이지 그 아들이나 딸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대를 거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 번 거쳐가지고 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전적 요인은 있으니까 네, 집안에 탈모가 많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예방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저는 그 쌍둥이인 분들도 한 분은 머리가 숱이 많으시고 다른 한 분은 또 탈모가 많이 오시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다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들이 트윈 스터디라 그래서 이제 상둥이를 이제 연구를 하고 이런 연구를 네. 했습니다. 하니까 그 실제 이제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가능 이제 우리가 뭐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인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지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직접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 직업군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발생이 더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탈모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탈모는 유전적인 게 하나다, 뭐 스트레스 하나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다인자, 많은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누적됐을 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방이 되겠죠? 나는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 뭐 우리가 젊은 20대 청년들이 옵니다. 왜 지금 탈모 아닌데 왜 왔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빠졌고 아버지도 빠지고 다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빠질까 싶고 불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할 수는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자기가 생활 환경에서 좀 조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면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탈모가 진행되는 것이 남성들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좀 익숙해지면 뭐 다른 시선들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힘들죠. 굉장히 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특히나 원형 탈모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도 많고 또 정수리 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도 모발도 가늘어지고. 그 실제 그 여성분들의 탈모가 최근에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전에도 여성형 탈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역시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악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과 질환, 우리가 갑상선 질환이나 빈혈, 류마티스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악화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다인자로 또 발생할 수가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남자분들은 M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특징적으로 가장 특징이 이마선이 이렇게 보존이 됩니다. 이마선이 보존되고 주정부라고 해서 머리 위쪽, 그러니까 우리가 왕가는선 부위라고 그러죠. 이쪽 위쪽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고 가늘어집니다. 점점 가늘어지다가 악화되는데 그 이제 악화 인자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촉발되는 인자가 보통 산후, 출산 후에 악화되거나 그 다음에 폐경기 후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요즘에는 산후라든지 그 연세가 드셔서만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도 맞아요. 이런 탈모를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정수리 부분이 점점 힘이 없어지면서 머리가 팍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나요? 젊은 층에서 이제 더 빨리 나타나는 거는 여러 가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생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환경 인자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해 호르몬 이런 것들 노출이 많고요. 사춘기가 사실 예전보다 좀 더 빨라집니다. 우리 옛날 저기 방청객에도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사춘기 예전 늦었는데 지금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애들이 성장하고 사춘기 빨리 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피지 분비량이나 증가나 이런 것들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탈모도 조금 더 촉발할 수 있는 그에 대해서 조금 연령층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는 이렇게 머리가 가늘어지고 빠지는데 머리가 다 없어지지는 않죠. 이렇게 대머리가 되지 않나요?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맞습니다. 남성보다는 이제 완전 탈모가 되지는 않고요. 탈모가 완전히 이제 돼서 완전히 밋밋하게 될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늘어진 게 많기 때문에 이 정수리 비위가 약간 비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지. 그다음 또 포모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감춥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실 때 잘 이렇게 포모에서 이렇게 감춰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포모에 이렇게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많아서 아마 바깥쪽으로 좀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 굉장히 빈도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모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탈모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남성형 탈모가 많으니까 남성형 탈모인 경우에는 그 이제 보통 이마선을 많이 아까 M자형으로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눈썹 위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어서 이 눈썹 위에 이렇게 됐을 때 이 손가락을 이렇게 위에 딱 닿는 부위에 그러니까 3개 내지 4개 정도 여기가 자기 적정 이마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이제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탈모가 조금 진행이 이제 좀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엄지검지로 이제 모발을 이렇게 잡아서 힘껏, 그러니까 너무 약하지 않게 힘껏 이렇게 당기면 보통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안 빠집니다. 근데 보통 이게 그 전체적으로 한 3개에서 5개 이상 빠지는 경우에는 탈모 경향이 있고요. 대부분 탈모가 안정화된 경우에는 안 빠지거나 1-2개 정도 빠집니다. 부위를 어디를 잡아당겨요? 여러 군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이거는 그 실제 우리가 피부과에서 검사로서도 모발 당겨보기 검사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이 직접 이렇게 당겨서 보고 일정한 정도의 그 속도와 이 양을 뽑았을 때 얼마나 이제 탈모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다음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되느냐도 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당겨보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개 정도 당겼는데 5개, 6개 빠졌다. 근데 한 2달 치료했는데 만약에 한두 개밖에 안 빠진다 그러면 경과가 좋아진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 만약에 굉장히 심한 탈모인 경우는 치료를 해도 반응이 느리거나 안 되는 경우는 계속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간단하게 또 볼 수 있는 테스트법입니다. 다 잡아당기셨어요? 다 잡아당기시던데. 네, 우선 저희부터도 이렇게 탈모에 대한 궁금증이 참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탈모에 관한 처방이 5,000년 전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탈모에 관한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시간에 탈모의 여러 증상들과 최신 치료법까지 민복기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처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이 모발의 우리의 특성은 주기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어떻게 됩니까? 빠졌다가 다시 자라죠? 계속 자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진 않죠, 그죠? 계속 빠졌다가 자라고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3년, 10년, 20년, 한 3년,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생장기라고 우리의 모발의 약 90% 정도가 이 생장기 모발입니다. 대략 2년에서 한 10년 정도 삽니다. 평균 3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퇴행기라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점점 없어지는 단계를 거치고, 그게 약 3주 정도 짧게. 그러고 나서 휴직이라 해서 모발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이 붙어는 있지만, 우리가 당기면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발이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순환되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대략 약 3년 3주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런 휴지기가 3개월 정도 걸리고 새로운 모발 자라는데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치료를 해서 모발 이식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털모가 있어서 다시 치료했을 때 나누는데도 시간이 약 2-3달 이상 걸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머리카락은 우리가 1평방센티미터당 약 100에서 120개, 좀 많은 분은 140개 정도 분포가 하고 있고, 보통 여자분들이 훨씬 머리카락이 가늘고 촘촘하면서 많고요. 동양인보다는 서양 백인들 머리카락이 가늘면서 더 양이 많습니다. 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서, 그러면 탈모는 하루에 몇 개 정도 빠져야지 탈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 잘 보시면 나와 있는데, 보시면, 120개 정도. 우리가 하루에 약 40개에서 80개 정도는 늘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질 수가 있고, 한 100개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그 이상이 빠지는 경우에는 병적인 탈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을 매일매일 이제 빠지는 걸 모아서 한 3-4일 정도로 평균을 냈을 때 약 120개 이상이 빠진 경우는, 이거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그냥 계시면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모발의 성장 속도는 한 달에 약 1cm 정도가 자라고요. 밤이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탈모가 있는 분들은 숙면을 취하고 반드시 밤에 일찍 주무시는 것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봄, 여름이 우리가 나무가 자라듯이 이때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생장기 모발 자체에 탈락이 많이 진행이 됨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탈모가 생각하시기를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빠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 점점 가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남성의 탈모인 경우에는 성모에서 연모로 그 굵은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형 탈모증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설명이 쉽지는 않는데 우리가 몸을 방어하는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걸 방어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세포가 우리 털집, 모낭 뿌리를 그러한 세균 덩어리로 오인해서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각 증상이 없다고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그게 무슨 얘기냐? 증상이 없어요. 뭐 가렵거나 아프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발견을 못해. 어떤 분은 이만큼 커져도 이제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미용실에서 한 달 전과 달리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쫓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발생한다. 이거는 아까처럼 가늘어지면서 빠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동전만큼 팍 빠져버린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정도에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음부나 이런 여러 가지 부위도 동전처럼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질 수 있고 이런 탈모가 이제 많이 확산이 되면 전두 탈모증이라고 해서 머리카락 위에가 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심한 경우는 전신 탈모증이라고 해서 온몸의 털이 다 빠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온몸의 털이 빠지기 시작하면 보통 원형 탈모처럼 몇 개월 내에 회복이 되거나 자연 치유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10년, 20년 이상씩 계속 젊은 나이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전신 탈모증도 10대, 20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형 탈모증은 우리가 보통 원형 탈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면 이렇게 직접 두피에다가 주사를 맞아보실 수 있는데 이런 주사요법들이 초기에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전신 탈모까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남성의 탈모증은 이제 대부분 남자분들이 앞쪽 M자형으로 올라가거나 머리 위쪽이 O자형으로 빠지는 걸 이렇게 알고 있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안드로겐성, 호르몬과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유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어느 쪽에서도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는 괜찮은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외가 쪽에 외할아버지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남성의 탈모증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치료 전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밑에 털집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식 수술 안 하고도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탈모증은 이제 보통 미마선이 잘 보존된 상태에서 머리 위쪽이 왕관선 부위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피임약의 남용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 빈혈 이런 유전적인 요인, 다이어트 이런 것 때문에 악화될 수 있고요. 이렇게 머리 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줄어듭니다. 연모화돼서 점점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산후 휴리기 탈모라 해서 출산 후에 이제 3개월 정도 있을 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대부분 잘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성형 탈모증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고 여성형 탈모증인 경우에도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약 치료 6개월 1년 사이에 모발들이 재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낭이 죽어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루 피부염이라고 이 탈모증에 대해서 좀 보셨지만 이 지루 피부염이라는 거는 이제 탈모와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합니다. 지루 피부염은 약 20대부터 발생하는 습진 종류입니다.
두피나 안면부에 각질, 가려움증, 이런 홍반 같은 게 많이 발생되고, 보통 전체 인구의 약 3%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100분 중 3분 정도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피지로 가다 분비가 되고, 곰팡이균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그래서 악화가 될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좀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각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지루 피부염은 어떻게 치료하냐? 중요한 거는 잘 감고 말려야 됩니다. 제가 뒤에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전체적인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주와 과로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앞에 그 탈모증의 종류와 원인, 그 다음에 지루 피부염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떤 치료 경과를 우리가 환자들이 받고 있고 어떻게 또 좋아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케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모발을 잘 관리하면 좋을지 안 그러면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외과적인 수술법을 해야 될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3세의 박영양 씨. 그녀가 민복기 원장을 찾은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간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좀 까주시죠. 예. 머리 밑이 굉장히 붉었는데. 염색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자극이 많이 생길 수 있으신데. 늘 남의 일로 여겼던 탈모증. 나이가 들고 보니 어느새 그녀의 일이 되어 있었다. 친정 내분이 머리가 안 많고 아버지가 좀 대머리라요. 그러니까 우리 남형제들이 많은데 남형제들이 다 40대 넘으니까 머리가 다 대머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나도 몇 년 전부터 막 여름 되면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원에 오기 전에도 막 여름에 되니까 머리가 하도 많이 빠지길로 앞머리가 요 흥건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나도 대머리 여자들은 대머리는 안 된다 하지만 또 너무 빠지면 의학에 한번 병원이라도 가서 일단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 머리숱이 풍성했던 젊은 시절의 추억. 탈모의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부터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지 않았다는 박영양 씨. 안드로게에서 여성형 탈모증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이 남성형 탈모증이 생겨서 이제 대머리가 진행되듯이 여자분도 약간 유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여성형 탈모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악화 촉발 인자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전적인 거, 뭐 스트레스, 그 다음 내과적인 질환 중에서 빈혈, 갑상선, 류마티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악화될 수 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보통 폐경기 이후에 조금 더 악화가 좀 빨리 되는 그런 패턴의 안드로게에서 여성형 탈모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염색으로 자극받은 두피는 탈모를 더욱 촉진시켰는데 모낭의 손상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탈모의 치료법. 다행히 모낭 뿌리가 남아있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했다. 바르는 약물 치료와 전자기장 치료가 병행돼도 박영양 씨의 머리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일주일 와서 그 치료받고 그러니까 그 머리가 커 빠지던 게 하나도 안 빠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기라 나도 생각하니까 안 빠지니까 그만 하고 이 머리라도 막 견디막이 않겠다 싶은데 그때 한 3개월 지나가니까 진짜 요 밑으로 열로 머리가 자산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봐도 알 정도로 머리가 많이 나오대. 이랬더니 그 머리가 기니까 머리가 굉장히 가늘어가지고 이래 하면 손에 걸리도록 이래 머리가 아주 가늘게 많이 나가지고 그 머리가 새로 이제 빠지면서 새로 나는 거야. 지금은 그 머리가 굉장히 힘이 있게 원래 머리같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나고 머리가 힘이 있다 하니까네. 요새는 미장원에 가서 요새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 하면 나 머리숱이 별로 안 많아가지고 작아가지고 이러나 미용사가 아유 할머니 머리숱 적은 거 아니라요. 할머니 연세 돼가지고 머리숱 적은 게 아니라요 이러더라고. 이 머리 밑이 여자들은 얼마나 커요 얼굴이. 그제 그 머리가 적으면 영 얼굴이 영 못나 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머리숱 좋아지니까 좋아요. 3개월에 한 번만 관리받아도 될 만큼 정상 모발에 가깝게 호전된 상태. 박영양 씨는 요즘 제2의 인생을 산다. 한
한참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26살의 젊은 청년 진기 씨. 모자를 푹 눌러쓴 진기 씨는 민복기 원장을 찾은 지 2년이 되어가는 탈모 환자다. 10대 때부터 탈모로 고민해온 진기 씨의 상황은 민복기 원장에게 더욱더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그 전두 탈모증이라고 원형 탈모처럼 모든 이제 부분이 전체에 뭉쳐져서 전체 모발 자체가 다 빠지는 형태 탈모증으로 내원하셨고요. 여러 가지 극심한 그 어린 나이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악화가 좀 되셨고, 치료를 해보니까 남성의 탈모도 같이 진행이 됐구나 하는 게 밝혀져서 지금 현재는 이제 두 가지 병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시간이 좀 길게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좀 그렇게 시작했는데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더 빠르게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머리가 더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빠지는 것도 너무 많이 빠지고, 또 자고 일어나면 이제 침대라던가 바닥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있고 머리도 잘 끊어지고요. 어느덧 머리를 가리는 모자는 진기 씨의 필수품이 되어 있었다. 한여름 때도 땀이 되게 많이 나서요. 그래도 모자를 꼭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 남들이랑 뭐 운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찜질방을 가야 된다 그러면 모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꼭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그렇게 더 다니고요. 왜 모자 쓰고 있냐? 그냥 난 모자가 좋아서 그런다, 그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아직은 학생이지만 올해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인 진기 씨. 모자가 없으면 밖에 나가기 꺼려질 정도라는 그에게 탈모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초기에는 이제 전두 탈모증 치료 때문에 우리가 원형 탈모증 치료하고 동일하게 여러 가지 이제 초기 부신피 호르몬 주사제나 그다음에 거기에 칠 수 있는 약제들을 초기에 사용했고요. 뾰루지, 염증, 각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지금 거진 대부분 지금 보존되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줄이는 치료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모발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탈모를 회복하고 모발이 나는 약제 치료나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광치료와 메조테라피 등의 치료로 최근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진기 씨. 치료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머리 감을 때 보면은 보통 머리가 싹 만지면 암 환자처럼 계속 빠진다고 해야 되나? 힘없이 되게 잘 빠졌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꾸준히 치료받고 나니까 머리 빠지는 것도 덜하고 확실히 눈에 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발을 더 나게 하는 모낭주의 주사요법도 함께 받고 있는데, 진기 씨는 치료의 아픔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탈모를 이기기 위한 생활 속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요즘 스트레스 안 받아? 괜찮아? 잠을 좀 자요? 그중에 수면도 부족하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으면은 다른 거라도 뭐 조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영화를 본다던가, 되도록이면 다른 방향으로 빨리빨리 풀어서 안 좋은 것 같으면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술도 그렇게 안 마시는 편이고, 그래갖고 술, 담배 되도록 안 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커피도 되도록 녹차 종류로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모발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성장과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검정콩과 검정깨도 잊지 않고 먹고 있다. 치료를 받고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효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목욕탕 같은 데 가더라도 이제 그 머리가 없더라도 그냥 한 치료받고 있으니까 이제 더 나아질 거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해서 당당히 목욕탕 같은 데도 당당히 가고, 이제 남들과 어울리는데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좀 마인드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부터 모든 것들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두 탈모증은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이제 남성형 탈모증에 주로 포커스를 잡아서 치료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회로 나아갈 꿈 많은 진기 씨. 그의 꿈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하루빨리 모자 벗고 이제 머리가 남들처럼 풍성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바람이죠. 앞에 두 분의 경우를 보셨죠? 그래서 두 분 경우에는 이제 다행히 치료 시기가 아주 늦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지금 호전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 장비들이 최근에는 과학의 발달로 해서 외제 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러한 약물 치료나 이런
모낭이 남아있는 경우에 치료가 되는 것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모낭 털집이 파괴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낭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똑같이 이런 털집에서 이 머리카락이 하나 내지 2개, 3개, 뭐 많게 4개까지도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 기관 그대로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없는 부위에다가 옮겨 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 뒤쪽 머리카락 후두부라 그러는데 이 부위는 탈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만약에 없는 머리카락 쪽으로 옮겨 심게 되면 이 부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들고 탈모가 진행돼도 계속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부위를 이렇게 분리 세척해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떼냅니다. 절개는 굉장히 이제 큰 면적을 하기 때문에 약 30cm 어떤 폭은 1.2에서 1.5 정도를 해서 분리를 하면 모낭 자체가 약 3,000모낭에서 많게는 4,500모낭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뒤쪽을 이렇게 봉합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봉합해버리면 자국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안 주도록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도 표시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분리된 이 부위를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분리를